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이 방송계에서 일하는 이 프리랜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경력의 촬영 감독이 밀린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 이래서 아주 화제가 된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그 한 방송사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과거에부터 많이 저질러져 왔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이런 걸 관행이라고 하며 당연시해왔다는데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권으로 임금을 줘요? 아이고, 살다 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면서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것은 SBS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 인기 프로그램에서 예. 6개월 동안 이제 촬영 감독을 일한 그것도 20년간 베테랑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죠.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상품권으로 900원이나 되는 임금을 줬습니다. 근데 임금은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현금으로 안 준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안 줬습니다. 6개월 동안 안 주다가 나중에 준 거거든요. 밀린 걸 준 거니까. 밀린 급여 체불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년 베테랑 촬영 감독이 6개월 9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올해 지금 157만 원쯤 되잖아요. 네. 월급으로 치면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나. 그래서 방송계 갑질 119라는 지금 시민 언론 단체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나 봐요. 예.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연이 올라오는데 예. 중요한 건 SB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KBS 개그맨에게도 지급이 된 사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개그맨한테도 출연자한테도. 그러니까 원인이 이런 거랍니다. 정당하게 방송 제작 비용을 책정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제작 비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만 책정한 다음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네.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예. 상품권으로 급여를 주면서 예.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을과 병들만 죽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갑이라는 방송국은 비용 줄여서 좋은지 모르지만 예. 한편은 또 우리 청취자들 이런 생각들. 근데 무슨 유명한 배우들이나 개그맨들 출연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난다던데. 네. 그런 데는 엄청 쓰면서 그러니까 그분들 많이 받는 게 문제라고 저희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예. 거기는 2, 3천만 원씩 쓰면서 한 해 출연분에 네. 어떻게 6개월간 20개월 20년 베테랑 감독한테 상품권으로 그것도 체불해서 줄 수 있느냐. 그러게 그것도 말이죠. 상품권으로 받을래?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양자택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거 예. 촬영 감독뿐 아니라 아까 출연자 개그맨도 그렇고 예. 또 말단 작가 또 이렇게 의상이나 헤어 다듬어주는 스타일리스트 예. 이런 사람들도 다 상품권 지급받은 사례가 여러 개 쭉 고발되더라고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야말로 특히 외부에서 제작하는 방송이야말로 스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이 스텝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 노조는 아무래도 기자나 정규직 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외주 제작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주 제작 불공정 대책을 작년에 내놨습니다. 10월 19일 날. 근데 그거 내놔봐야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마침 감사원도 이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지급 문제. 감사원이 KBS를 감사해 보니까 전체 107개 KBS 프로그램 중에 협찬품으로 제작비 충당한 비율이 전체 승인 예산의 10.7%나 됐다는 겁니다. 88억 100만 원이나. 예. 그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제작비의 73.7%를 협찬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행이 있다는 감사원도 알았는데 감사원은 이것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사회장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촛불 시민혁명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서 많은 좋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가보면 지금도 노동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사람의 가치를 그냥 똥값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그런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 저도 반성합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자주 가는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뭐 아주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뭐 멋진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그 뒤에는 정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계약서를 안 쓰는 사람들이 뭐 2분의 1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작가, 소품, 뭐 거기 현장 담당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이란 게 뭐 전기,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트 공사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지금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하는 화육이라는 그 뭐 너무 급하게 만들다가 결방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방송에서 결방이 있었습니다. 스텝 한 명이 낙상 사고가 있었다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이 TVN이 또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CJ ENM의 이제 계열사로서 그 고 이한비 PD가 결국은 그 살인적 방송 일정이라든지 의리나 병과의 그 관계에서 고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6년 일이었죠.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저기서 큰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방송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도 이제 출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도 하고 응원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바로 CJ ENM TVN에서 2회 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저기 와이어가 막 노출되고 뭐 안내가 잘못되고 이제 1월 14일 6회까지 방송했는데요. 누가 보기에도 이제 날림으로 빨리 제작하고 비용 절감하다니까 벌어진 사고인데 TVN이 사실은 방송 사고에 사과했지 이런 큰 사고가 있었던 걸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났던 거예요? 12월 23일 새벽 1시에 그러니까 12월 23일 밤 9시에 1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 정도 앞두고 뭔가를 급하게 이제 한 겁니다. 새벽 1시에 사고가 났다는 것부터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때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일을 시켰다는 것이고 했다는 거고 그때 샹들리에라고 하는 갑자기 작업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이 소품 담당 MBC 아트에 소속되는 소품 담당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전기 설치 및 배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그분들한테 따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빨리 제작하다 보니까 날림으로 빨리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베테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비용을 또 아끼려고 그 세트장에 스프러스라고 해서 아주 강도가 약한 강목 같은 걸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대로나 비용을 제대로 줬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오늘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 정도로 듣고요. 아까 그 방송계 갑질 119라고 하는 그 활동이 있다고 그랬고. 방송갑질 119.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곧 만들어진다고 2월 달에 그 고 이한비 PD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탕 그 배경으로 언론 노조라든지 그 유가족들 또 청년단체들이 나서서 굉장히 이제 제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방송계 작가들도 또 방송계 프리랜서들도 노동조합 뭐 결성 움직임 같은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있고 이제 저희는 방송 스태프들이 용기도 내고 방송계 안팎에 뜻있는 분들이 언론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들 모두 붙어서 이참에는 이 불공정 관행을 끊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에 안 보이는 수없이 많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 좀 꼭 알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